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계약에 맞춰서 어, 지구가 원을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고체 지구과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고체 지구과학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그 모든 것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구과학 원에서만큼은 깊게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구과학의 골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구과학 원만으로도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생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수능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서 아주 재밌게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1번 부분이고요. 온라인 계약이 아마 이 부분을 다 하지도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그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그 단어 바로 뭐죠? 판구조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바로 뭐예요? 땅이 움직인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땅이 움직이느냐? 뭐 이미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실제로 화산 지진 같은 거 일어나죠. 가만히 있는 땅이 막 울컥울컥 토를 하거나 지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고 갈라지면서 막 땅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느꼈을 거고, 물론 화산은 우리나라가 뭐 활발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여러 가지 뉴스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은요 실제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1억 년, 막 10억 년 이렇게 늘리잖아요. 지구의 시간 스케일로 늘리잖아.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마치 이 땅이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나 막 이렇게 타는 것처럼, 아니면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처럼, 빙하처럼 막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질시대의 시간 스케일상으로는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고 갈라진다. 이게 바로 판구조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 또는 이 과정을, 판구조론이 성립된 이론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자는 그런 단원이 바로 이 1단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1단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판구조론이 하나의 뭐 누군가 딱 주장했다라는 것보다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증거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된 이론 체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올라가다 보면 한 19세기 정도에, 19세기만 1800년대쯤 되죠. 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쥐스라는 사람이 대륙이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뭉쳤을 것이다.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분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퍼즐처럼 맞췄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의 대륙으로 됐을 거다. 그래 놓고 밑에 대륙의 이름을 곤도와나 대륙, 위에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서 하나의 대륙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대략적인 그런 상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알프레도 베게너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원래는 기상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이론을 발표하게 돼. 그 이름하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대륙 이동설이라는 겁니다.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지. 컨티넨탈 드리프트라고도 진짜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게너 아저씨는 정말 이상한 아저씨예요. 지질학자가 아니라 기상학자였어. 참 대단하죠? 기상학자인데 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분 대단한 분인데요. 왜 대단하냐? 이분 이제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셨어. 멋있게 생기셨죠? 굉장히 부자였고, 뭐 그다음 과학적 호기심이 엄청나게 남달랐던 그런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어느 날 우연히 세계 지도를 본 거예요. 세계 지도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시나요?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잘 보이시나? 여기 보시면 도서관에서 우연히 세계 지도를 봤는데, 세계 지도를 봤더니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 보세요. 잘 봐봐. 여기가 어디야? 아프리카죠? 여기가 남미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하고 아프리카 이 부분, 요거를 딱 하니까 딱 들어맞는 퍼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호주라고 하는데 여기도 여기 어딘가로 딱 껴치니까 또 비슷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세계 지도를 하나로 합치면 하나의 퍼즐처럼 돼서 이 거대한 이런 하나의 퍼즐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재밌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재밌다 하고 집에 가죠. 근데 이분은 도서관에서 이거를 혼자 재밌는 상상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겠어?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이걸 어떻게 했죠? 직접 이 자기의 상상을 정말 그런지에 대한 자료를 막 찾게 됩니다.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 자료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자료를 막 찾아요. 찾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됐죠? 지금 이게 좀 잘못 돼 있어서요. 어떻게 됐어? 바로 여기가 어디예요? 남미이죠. 이 남미에, 또는 여기가 어디죠? 아프리카죠. 그죠? 아프리카의 서쪽이죠. 여기는 남미의 동쪽이죠. 여기에 화석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화석. 재밌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옛날 죽어서, 생물들이 죽어서 남긴 그런 화석들 있죠? 그런 화석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료 조사로. 너무 놀랍죠. 그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 해안선이 유사하다. 이것까진 뭐 우연일 수 있다. 자, 그런데 화석이 비슷하다 이거야. 그럼 얘들이 여기를 막 수천 킬로미터를 막 헤엄쳐가지고 여기서 죽었냐? 아니면 얘가 막 또 일로 와서 여기서 죽었어?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 옛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진 괜찮다 이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뭐냐? 여기에 있는 화석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산맥이 있어. 산맥이 이렇게 산맥, 여기도 산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하나의 땅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 있죠. 이걸 하나의 땅으로 딱 붙이면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 그랬을 때 이것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산맥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말을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해 볼게요.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이런 얘기죠.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알프레드 베게너는 심장이 벌렁벌렁 나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세운 가설이 자료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분 부자라고 그랬죠 아까? 어떻게 했어? 배낭 싸고 가봤다 이거예요. 자, 가봤는데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갔겠죠. 솔직히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정확히 어디까지 갔는지는 선생님도 그 시대 사람은 아니니까 책을 통해서 읽었을 때, 자, 갔더니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밑에 무슨 대륙이 있어요? 남극 대륙이 있죠? 이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알프레드 베게너는 얘와 얘를 이렇게 요 남미와 아프리카를 붙이고 그 다음 남극 대륙을 같이 붙였을 때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렇게 남극 대륙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남극은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춥죠. 남극에 빙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륙에 지금은 여기가 별로 안 춥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더운 나라죠, 솔직히. 근데 남극이 여기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빙하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 지금 여기에 빙하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퍼즐상 이 남극 대륙이 여기에 붙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같이 빙하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가봤더니 세상에 여기 얘들아, 지금 빙하는 없어요. 없지만 빙하가 있었다는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빙퇴석이라든지 빙하가 막 끌고 지나가면서 마치 그 포크레인처럼 막 불도저처럼 막 밀고 지나갈 때
막 큰 돌, 작은 돌 막 섞여 있는 그런 돌이 있거든요. 이 빙하의 거대한 하중 때문에 그렇게 밀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빙태석이라든지 아니면 빙하가 깎아내려서 굉장히 뾰족한 그런 지형이라든지 막 핥히고 지나가서 생긴 그런 지형 또는 U자 계곡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형들이 빙하는 지금 없지만 과거에 빙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그런 지형들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놀랍다 이거야. 알프레드 베겔은 어땠다? 야 이거 내가 이거 발견했구나. 이거 노벨상감이다. 엄청나게 즐거웠던 거죠. 발표해야 되겠다. 그 알프레드 베겔은 이거 배겨 못 배겨? 못 배겨.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자기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증거들을 갖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발표를 딱 하게 돼. 방금 얘기한 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야, 이거 해안선이 유사하다. 그리고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화석이 거의 비슷하더라. 빙하 흔적이 있더라. 이 네 가지를 증거로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되게 좋아했을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뭘 했어요? 지질학자래서 기상학자랬어. 기상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질학자의 대다수 사람들은 야 이거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쳐다봤겠죠. 또한 1900년대 초에 우리 세계의 정세 분위기는 굉장한 과학적 비약이 이루어졌고요. 이때 모든 과학자들이 토론을 즐겨했을 때입니다. 이 토론이라 하면 무조건 인정받는 건 아니죠. 굉장히 신랄한 비판도 동반하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엄청나게 솔직히 뭐 엄청 공격당했고요. 여러분들 뭐 슈레딩거 뭐 다 아시죠? 하이젠베르크 이 사람들 다 1900년대 초 하지만 어마어마한 공격에 노출됐던 사람들입니다. 자, 베개는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증거들을 발견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바로 뭐냐? 그 발표회에 참석한 한 과학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백예너 씨, 왜 움직여요? 뭐라고요? 백예너 씨, 왜 움직여요? 헐, 다시요. 백예너 씨, 왜 움직여요? 자, 백예너 씨는 당황했죠. 에? 그죠? 솔직히 그런 질문을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구차한 설명을 합니다. 뭐 지구가 자전하면서 뭐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륙 이동 하나의 설로만 끝나게 되고요.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백인호 씨가 배겨 못 배겨? 못 배겨.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분 부자라고 그랬죠? 절치부심. 자신의 전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탐사선을 만들어요. 이 탐사선을 만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유망한 어떤 또 유능한 그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그 탐사선에 올라서 북극으로 탐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종돼요. 안 계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 훌륭한 과학자들의 삶은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한 끝까지의 어떤 몸부림. 그게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도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간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러고 싶지만 아직 그러한 거를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위대한 과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였잖아, 그지? 못 받아들였어. 자, 그러면 이 못 받아들인 이론이 어떻게 지금까지 와서 판구조론까지 정립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 궁금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어서 가도록 할 거야.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있죠? 자,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베게너 아저씨 있죠? 이 베게너 아저씨의 자신만의 증거 있죠? 이 증거를 여러분들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선생님이 전 영상도 있고요. 여러분들 책도 있으니까 증거 4가지죠. 그죠? 4가지를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선생님 밑에 있는 과제에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가 바로 과제는 곧 뭐다? 출석이다. 알았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족한 점. 도대체 왜 채택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는가? 이것도 이 과제에 또 이 부족한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받지 못한 점, 단점이죠, 단점. 요것을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EBS 앞에서 선생님 EBS도 링크를 걸어 주겠지만 그 EBS에 나오는 내용들도 참고해서 여기까지만 딱 듣고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다음 주에 실종된 백엔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